대선이 그러니까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승기를 굳히려는 민주당, 또 역전을 노리는 국민의힘,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개혁신당 등 각 당의 막판 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범보수 후보의 단일화 성사, 여기에 당력을 집중했던 국민의힘인데요. 단일화는 어제로 사실상 이제 무산됐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다는 이른바 자강론을 내세우면서 이른바 이준석 고사작전으로 급선회 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준찍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이긴다 이런 의미의 사표론, 이른바 죽은 표론과 함께 일각에서는 이준석 저수지론이라는 것도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는 만큼 사실상 단일화 최종 데드라인은 오늘까지죠. 그런데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준석 후보는 줄곧 이 단일화에 완강하게 선을 긋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을 통해서 단일화 없이도 김문수 후보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단일화는 불발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제부터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라는 이른바 이 준찍명을 거론을 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이 사표 방지 심리를 자극하는 전략에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보수 또는 중도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결국은 될 사람을 밀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전략적인 투표에 나서서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것이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관련해 김기현 의원 역시 SNS에 결국 보수 유권자들이 사표를 방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현명한 선택으로 투표 단일화를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른바 이준석 저수지론 이것도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준석 후보의 지지세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탈표를 모두 흡수해서 구축이 됐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전제로 해서 만약 그 이준석 후보가 지금 중도 포기해서 그 지지세가 두 당에게 분산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재명 후보에게 갈 표를 이준석 후보에게 끝까지 묶어두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관련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SNS에 김문수 후보는 중도 확장을 최대화하고 이준석 후보는 진보개혁 성향의 유권자 지지를 최대화해서 이 이재명 총통체제의 등장을 함께 막아내자, 이런 이제 글을 올린 것이 이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어제 사실상 단일화는 무산됐다 이런 뜻을 공표한 데 이어서요, 이준석 후보가 자꾸 과거 일을 말하면서 감정 얘기를 한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위원장 오늘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제 어제 토론회에서의 이준석 후보의 그 좀 부적절한 그런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제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거라는 말을 되돌려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이준석 후보가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단일화 관련 발언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내 옆에 있었으면 혼내줬을 거라, 이제 그걸 이렇게 되돌려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김 위원장으로서는 과거 이준석의 4인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후보가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본데, 이 후보가 시종 냉랭한 태도로 단일화에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을 상대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례적으로 불만 그리고 아쉬움을 드러낸 듯 보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과거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축출당했을 당시 이준석계로 꼽혔고, 이후에도 두 사람의 친분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김 비대위원장이 단일화 논의에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단일화가 불발될 상황에 처하자 김 비대위원장 이 후보를 향해 작심 비판을 내놓은 겁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가 축출당한 것은 우리 당의 잘못이며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 후보가 과거 일을 말하며 감정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의 독재를 막는다는 대의 명분에서 개인적 감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어제 나온 김 비대위원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는 3자 구도에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재명 독재를 막기 위해서 누가 가장 확실한 후보인지는 많은 시민들께서 표로 심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개인 어떤 정치인의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독재를 막는다는 그 대의 명분에 개인적인 감정 이런 건 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이준석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내 옆에 있었으면 혼냈을 것이다 이 말은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후보 배우자가 TV 토론을 제안했을 때 이준석 후보가 김 위원장에 대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다만 김 비대위원장 오늘은요. 아직 단일화 시간은 남아있다고 본다 이러면서 일말의 가능성을 또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단일화에 실패하면 선거에서 승리하기는 어렵다. 이런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국민의힘 인사들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도 마지막 단일화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겠다. 이런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 없이도 승리를 확신한다면서도 이준석 후보를 향해 단일화 필요성을 압박했는데요. 대선이 끝난 다음 날 이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한 데 대한 비판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승리를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오늘 저녁까지라도 마음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또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협상하거나 접촉을 해 해결할 수 있는 국면은 이미 지났다면서도 단일화를 원하는 지지층 요청이 많아 끝까지 후보 중심으로 이 후보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두 사람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극적으로 타협의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일화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대통령 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끝까지 후보 중심으로 이준석 후보를 설득하는 과정, 그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준석 후보가 좀 생각해 주기를 간곡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상의 것은 뭐 협상을 하고 접촉을 하고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면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도 전해드렸던 대로요. 이제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이틀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일화의 2차 마지노 시한으로 설정됐던 그거 이제 반나절 정도 남은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 차원의 협상이라든지 또 여론조사 등을 통한 통상의 단일화 방식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김재원 비서실장이나 신동욱 수석 대변인 모두 결국 두 후보의 단판 형식으로 극적 성사가 될 가능성 이걸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단일화 가능성 완강하게 일축했습니다. 때문에 후보 간의 단판 가능성 이것도 희박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후보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이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단일화 없이 완주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후보는요, 이 최근 나온 여론조사 등을 언급을 하면서 고정표를 바탕으로 최대치까지 올라갔다가 추락만 남은 김문수와 추세로 밀고 올라가 끝내 이재명 후보를 뒤집을 이준석 중에서 국민의 선택은 분명할 것이라며 자신에게 압도적 지지를 몰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요, 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이 TV 토론이 끝난 뒤에 김문수 후보와 짧게라도 이야기를 나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늘 나온 이준석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습니다. 이준석만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TV 토론 끝나고 김문수 후보하고 잔 30초라도 이야기 나눈 거 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애초에 당일날 고려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